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이런 성적표를 받으셨습니다. 희미하게 잘 안 보이죠? 예. 남의 성적표니까 잘 보여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희미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몰래 어떻게 보셨어요? 몰래 보신 분도 계시네. 여기 이제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보시나요? 이 성적표를 받으시면. 성적표 받으시면은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성적표 딱 받자마자 제일 많이 보시는 부분이, 그쵸? 예. 100분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를 제일, 아이고. 이 성적표를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성적표를 보시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뭐예요? 생각이 들었던 거. 성적표를 보시면서, 이 성적표를 보시면, 성적표를 좀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좀 많이 드셨어요? 국수탐 합을 보신 부분도 있고, 예, 이렇게, 어째스까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째스까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등급은 알겠는데, 이런 건 혹시 안 궁금하셨어요? 이런 거. 등급 컷은 어땠지? 예, 등급 컷, 뭐, 우리 수능 때 더 내려가나? 뭐,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수교원장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 굉장히 채팅창이 되게 좋습니다. 수능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긴 봤는데 우리의 실력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이 되는 게 어쩌면 뭐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감하시는 번호, 공감하시는 번호 한번 매겨보실래요? 저 중에 나 하나 있었다. 저 중에 나 하나 있었다. 번호를 붙여보시고, 내 생각은 하나도 없었네. 4번. 내 생각은 하나도 없었네. 김병진 뭐 잘 모르네. 김병진 잘 모르네. 우리를 읽지를 못하네. 그 4번. 3번이 별로 없네요. 우리 희망과 보물님 3번인데 3번이 별로 토토맘님도 3번. 3번. 신시아나님 4번. 그쵸. 이게 형맘님도 뭘 모르네. 그쵸. 뭘 모르네. 제가 뭘 모릅니다. 제가 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그냥 등급만 보고 가끔은 이제 석차도 보죠. 석차 옆에 있으니까 석차도 이렇게 보고 그냥 끝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성적표를 보기 전에 성적표를 보기 전에 이제 뭐 등급 컷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등급 컷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등급 컷은 관심을 두시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등급 컷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등급 컷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급 컷에 관심을 두시는 건 좋은데 등급 컷에 관심을 주실 때는 반드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등급 컷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변 한번 해주시죠. 앞으로는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맞추면 등급이 올라? 또는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 컷에 관심을 두실 수 있는데 등급 컷에 관심을 두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등급컷을 이제 관심을 두는데, 등급컷에 관심을 두는 건, 아, 어떻게 하면 저게 오르겠구나. 그러면 저걸 올리기 위해서 몇 문제를 더 맞추면 되나?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걸 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채점 결과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력평가 자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의 학력평가 자료에 가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계 자료와 결과 분석 자료라는 게 성적표를 배부하는 날 함께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걸 좀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밴드에 계시는 분들은 저나 또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죠. 저 내용을 다운받아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올려드렸고 5월 달에도 올려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시는데 저걸 보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과 분석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통계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문을 보여드리는 건 자꾸 익숙해지시라고 원문을 보여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원문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가 표 만들기 싫어서가 아니고 자꾸 이제 원문에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저 부분을 하는 건데 자 저렇게 됐을 때요. 저렇게 됐을 때 여기에 등급 구분 점수가 있는데 저 등급 구분 점수는 모두 표준 점수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모두 표준 점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표준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표준 점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전에 제가 두 가지 측면에 관심을 두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맞춰야 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잖아요. 근데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듣고 계시죠? 네. 오늘 인터넷도 바꾸고 해가지고 버퍼도 없을 텐데, 예. 예. 듣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표현 점수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등급컷에 관심을 두는 거는 뭐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 어떤 부분, 그러니까 몇 문제를 더 맞추면은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라 그랬는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공부는 원점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되시죠? 그래서 이 원점수 추정을 해봐요. 원점 추정을 해봅니다. 원점 추정을 해보는데 예를 들면 원점 추정을 해본다는 거는 이 국어가 159부터 시작을 해요. 올해 3월 학평이 159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언매와 화작의 100점을 찾습니다. 원점수 100점이 몇 점이냐를 찾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3월 학평은 100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100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7은 몇 점일까요? 157은 엄매 몇 점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99가 나와야 되는데 99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159가 100점이면은 이거는 하나를 틀린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죠. 98이거나 97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8이나 97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점 문제가 없기 때문에 99가 아니라 9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점수도 여기 159에서 158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57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조그맣게 뭐라고 써냐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 구조에 따라서 원점수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애가 92점을 받았는데 151점이던데 우리 애가 90점을 받았는데 90점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49점이던데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다 보면 142는 84고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화작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00이면은 요 153은 여기가 98일 수도 있고 여기가 98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1점짜리가 없다 그랬으니까 2점이니까 이 100이라는 점수 다음이 여기가 98일 수도 있고 여기가 98일 수도 있잖아요. 빨간 포인트에 있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점 추정을 하는 거는
채점 자료로 주는 어디에도 원점수가 없기 때문에 원점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 97이라고 나와 있지만 또는 여기에 94라고 나와 있지만 그쵸? 여기 94라고 나와 있지만 이 94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94가 3점짜리 2개를 틀린 건데 그 3점짜리 2개를 틀린 아이가 공통에서 2개를 틀렸느냐 선택에 하나 틀리고 공통에 하나 틀렸느냐 선택에서 2개를 틀렸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점수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컷 추정을 하면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범위가 이렇게 존재하죠. 범위. 여기에 지금 범위가 존재하잖아요. 59부터 60, 59부터 64 이런 식으로. 그쵸? 예, 범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범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 구조에 따라서 점수 범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국어를 화작을 선택해서 4등급을 받았는데 원점수가 뭐 52점이다. 52점에 4등급을 받았다. 그럼 52점에 4등급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공통에서 뭐 7점을 더 맞으면 또는 뭐 10점을 더 맞으면 안정적으로 52점에서 10점을 더 맞으면 3등급이 될 수 있다. 그럼 10점이라는 것 자체는 뭐 3점짜리 두 문제랑 2점짜리 두 문제 이렇게 맞히면 10점을 더 맞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점짜리 두 문제랑 2점짜리 두 문제를 어떻게 더 맞힐 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부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그 3점짜리, 2점짜리를 더 맞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기준을 삼는 것으로서 이런 형태의 등급컷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거, 원점수 컷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다. 근데 이게 추정치이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 구조에 따라서 다른 부분, 그러니까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몇 점이다라고 딱 끊어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정이라는 거, 추정은 저희 아까 보셨지만 발표해주는 그 자료 어떤 자료에도 원점수 몇 점이 몇 등급이다, 등급 컷이 몇 점이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끼리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막 저희 입시하는 사람들끼리 막 계속 저게 등급컷이 저렇다라고 막 싸우는 거죠. 이게 이제 국어 수학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 수학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되셨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은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얘와 얘의 중간 점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59와 64까지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는 얘네들의 사이, 중간쯤, 그러니까 59와 64의 중간쯤이니까 61이나 62 정도가, 그러니까 뭐, 공통과 선택을 비슷하게 틀린다고 했을 때 62나 61이나 62 정도가 적당한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68부터 74니까 여기는 이 71점 정도가 가운데 점수라고 볼 수 있죠. 71점 정도가 저 사이에 있는 점수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